정철의 속미인곡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미인곡, 여기서 말하는 미는 미는 임금님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얘기인데 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님,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임금을 가리켜요. 임금. 그래서 속자가 이을속자예요. 이을속. 그래서 임금과 님과 이어지는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이 글은 가사입니다. 가사가 뭐냐 하면 시조하고 비슷해요. 운율이, 글자 수는 음수율은 3, 4조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 4조 또는 4, 4조. 그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되고, 또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시조랑 비슷하죠. 그런데 길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연속체라고 되어 있죠. 연속체,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쓰는 것을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 시조와 비슷하게 3단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상 구분을 하고요. 자, 시조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사대부 사이에 널리 창작되었던 노래다. 주된 창작 계층이 사대부였고, 사대부 이외에도 양반가의 아내자들이나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짓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사대부들이 많이 지었던, 양반 사대부가 많이 지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3음부, 3, 4조, 또 4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운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또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행행 제한이 없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산문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사에 보면 이 속미인곡 같은 경우는 양반 가사고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졌는데 양반 가사고, 그리고 서정 가사이면서 개인의 감정,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서정 가사이고, 그리고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격 가사. 정격 가사가 뭐냐 하면 마지막 결사, 맨 마지막 분, 제일 마지막 행이 시조와 똑같이 글자 수가 3, 5, 4, 3의 형태로 음수율을 맞춘 그런 가사를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3, 5, 4, 3 음수율에서 크게 벗어난, 맞지 않는 그런 가사는 변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격. 자, 변격 가사, 정격 가사. 근데 속미인곡 같은 경우는 3, 5, 4, 3의 음수율을 잘 따르고 있는 정격 가사입니다. 최초의 가사는 무엇이냐? 가장 시작점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최초의 가사는 전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말 나홍화상이 지었다고 하는 서왕가, 이 두 개 작품이 거론이 됩니다. 어떤 게 더 먼저죠? 네, 고려말의 서왕가가 더 먼저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제일 먼저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두 작품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가사의 시작을 고려말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속미인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미인곡은 충신연군지사라고 해요. 충신연군지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죠. 연군은 임금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이다, 노래다, 이런 뜻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이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속뜻, 이건 이제 표면적이라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속뜻, 이면적 의미는 이 님은 바로 임금, 당시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 송강정철이 귀양가 있을 때 지은 노래인데요. 자신은 귀양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속뜻을 가지고 지은 노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연군지정,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가사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인물이 나와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작품이라고 해요. 자, 두 명의 여자가 나와서, 여성 화자 두 명이 나와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말을, 순수 우리말을 잘 구사해서 매우 문학성이 높다. 우리말 구사가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두 여성 화자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두 여성 화자를 우리가 편의상 감녀와 을녀 이렇게 나눕니다. 감녀와 을녀. 제1 여성, 제2 여성, 여인 1, 여인 2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감녀, 을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성은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보조적 화자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또 한 명의 여성은 을녀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대부분의 말을 합니다. 이야기 속 가사 내용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화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녀의 역할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질문을 해요. 너 왜 이렇게 옥황상제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내려와 있니? 하면서 이제 을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을녀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을녀가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주로 이제 듣는 역할을 해요. 을녀가 말을 많이 하니까. 말하는 양을 보면은 감녀보다 을녀가 훨씬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을녀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에 을녀에게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가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는 말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말을 하는 화자는 을녀입니다. 을녀는 감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대답 내용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을녀는 작가, 송강정철 작가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 을녀의 말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임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을녀가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송민곡에 대한 대략의 내용, 좀 미리 알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이어서는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